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열악했을 텐데 그때 그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지금보다 몇 배로 더 강했죠.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생활을 저는 축구를 위해서 밤을 새고 뭐 유럽 축구도 보고 하지만 그때는 텔레비가 뭐 그런 나온 게 또 아니고 하는데 운동을 많이 했죠. 우리는 개인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선수들이 오히려 갖고 있는 기술이 훨씬 앞서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공을 컨트롤하는 거나 그 대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몇 배로 강했죠. 정신력으로는. 그때 수준을 지금 되돌아보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개개인을 따지고 볼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전술적으로 다양성 이런 거는 떨어졌지만은 굉장히 그 운동선수들이 임하는 자세는 아마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 축구가 그때는 세계 무대하고는 완전히 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모르고 있을 때죠. 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거니까 그때는 뭐 어떤 필름이나 이런 뭐 이런 게 안 돼 있었을 때니까 환경이 내가 60년도에 한참 자랄 때 선수 생활을 할 때 전혀 몰랐던 거를 유럽 가서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도 맞고 다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게 하르트만이라는 감독이 독일 감독이 우리를 가르쳤는데 한 달 만에 급성장을 했대요. 우리가 해가 그 독일의 분데스리그 팀하고 게임을 하는데 막상막하게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놀랄 정도로 발전을 내가 아시아 들어와서 게임을 하면 갈 때 뭐 1대0, 2대0 이기던 팀을 돌아오면서 12대 0으로 이길 정도로 그게 성장해 있었대도 청룡이. 그래서 그게 급성장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때 한국 축구는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만 그냥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버마나 북한은 러시아나 헝가리, 체코 이런 데로 가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하고 한국하고 수준 차를 보면 어느 팀이 셌어요? 근데 이란에서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하면 조금 밀리기는 밀릴 거다. 그런데 굉장히 발전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란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북한하고 그래서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 우리는 런던 월드컵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필름을 보고 북한이 얼마만큼 잘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인터벌을 하면 180 정도의 맥박수를 올리는데 북한은 210을 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230이 되면 사람이 죽음 쪽으로 간답니다. 그건 이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북한은 210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재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합을 마치고 진이 다 빠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힘이 겨워서 탈진 상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북한하고 직접 그때는 맞붙어 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좀 아쉽겠네요. 그래 아쉽죠. 아쉽죠. 그거는. 붙어보고 싶으셨어요? 그럼요. 그 게임을 내가 양지 팀에 있었는데 대표단이 양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했죠. 그때는 북한하고 하기를 기다렸는데 북한인 선수들이 재생이 안 됨으로써 북한 자체가 약해진 거예요. 만일에 자기들이 강했으면 하자고 했을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허영이 그 말씀하시는 그 양지 그 팀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거든요. 그 축구팀은 어떻게 창단되고 또 지원은 어떠고 뭐 그랬어요? 그거는 지원은 월급을 제가 360원인가 받았습니다. 병장 월급으로. 근데 그때 대표 선수를 양지를 창단하면서 5만 원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양지란 팀은 국가에서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근데 정보국이라고 해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5만 원? 그러면은 거의 100배 이상 더 월급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때 일반 직장인들 월급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내가 제일 모직에 있을 때 6,700원 받았거든요. 초봉이. 그런데 6,7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돈의 가치가 자꾸 이제 딴 데도 올라가니까 5만 원이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됐죠. 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풍족하게 사실 수 있었던. 못 살던 사람은 풍족하게 느끼겠지. 근데 해외를 나가 보니까 그때 축구화 아디다스를 이제 처음 신어봤고 그 돈을 사서 그 돈을 갖고 홍콩 가서 보면 홍콩 달러로 볼 때는 뭐 그냥 그리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좋았던 거고. 그냥 우리는 최악의 어떤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랬지만 그 혹시 이 중앙정보부에서 이렇게 창설한 팀이기 때문에 대신 꼭 이겨야 된다 뭐 막 이런 그 스트레스는 좀 있었을 것 많이 같아요. 있었죠. 있었는데 해병대 출신이 9명이 갔고 육군에서 또 이제 한 10명, 열 몇 명이 오고 또 이제 군인 아닌 사람들이 몇 명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갖고 모여 있는 게 양지팀이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양지팀 자체가 국가대표팀이라고 그럼요.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젊으니까 미래를 보고 만들었고 우게 현재 존속하는 나이 많은 좀 있는 분들은 이제 그 개인의 입장에서 와갖고 제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허영이 축구계의 싸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싸이가 군대를 2번 갔었는데 아니 그게 진짜예요? 그거는 두 분을 간 거는 사실인데 네. 이제 제대를 하고 내가 이제 제일 모직으로 다시 원대 복귀를 한 겁니다. 팀으로 했는데 국가에서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가 있어갖고 내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시합을 가기 때문에 다시 발령을 내야 되는데 국가에서 3분까지 유사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걸 징집을 할 수 있다 해갖고 내가 안 간다니까 해병대 잡으러 온 거예요. 영장을 들고. 그래서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대를 치르기 위해서 징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제대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거 가서 시합을 하고 바그다드까지 갔죠. 그 이락이죠. 이락에서 했는데 우리가 4위 했나?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제대를 이제 다시 팀으로 복귀한 거죠. 야,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시 시대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국가로 봐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차출할 수 있다는 게 3번까지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데는 보지는 못했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럼 헌병들이 와서 잡으러 왔을 때 어떠셨어요? 좀 황당하죠. 저는 그런 걸 처음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일단은 내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팀에서 보내줘서 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